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현황과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TQQQ, XOXL 매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CPI 전후 매수 찬스 포인트 여기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나스닥 마지막 버스 못 잡으면 후회한다. 제가 워딩 좀 세게 했죠. 세계자 개설하여 하락장의 수익 비법 공개 안 들으면 후회한다. 저도 이게 후회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준비를 안 했다면 못 잡으니까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TQQQ 쌍바닥 반등하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보냈고, 토요일날 나스닥 매력적인 지수다. 이제부터 매수 시작이라고 했고, 월요일날 TQQQ 사기 좋은 날씨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제가 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사고 싶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때는 참으시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살 준비하여라, 사시라, 사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엄청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여기저기 해보고 차트 그려보고 보조표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제가 예를 들어 TQQQ 저는 51불에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조금 더 잡아주셔도 되고 좀 덜 잡아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약간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분들의 의견도 맞아요.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매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TQQQ는 51불부터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53불로 하시면 좋겠다. 저도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XOXL도 39불부터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신 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을 거고, 나만 너무 보수적으로 할 거야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못 잡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는 여유를 좀 주겠어. 아니면 나는 보수적으로도 괜찮아. 무조건 나는 이 지점 밑으로만 살 거야. 어떤 원칙을 정하든 좋으신데,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거니까 여유를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러 전쟁에서 TQQ 일병 구하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어요. 구하신 분도 있고 못 구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칙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제 못 사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나눠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매도를 얘기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뉴스 보면은 핵 다음 위협 물가, 위협은 물가, 그 다음에 98세 먼거 부회장의 고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동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이 가시지 않는 데다 미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도 지속됐다고 얘기했고 특별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 S&P 500은 전날 대비 0.09% 오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1 밀린, 다우 지수는 0.16% 하락한, 그러니까 거의 변동 없었죠. 이제 물론 장중에서는 변동이 있었지만 거의 변동 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3.8% 늘어난 6,49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에 뛴 게 소매 판매를 늘릴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랐고 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2.0%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큰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금리 인상 이런 문제들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나면 한번 쭉 밀릴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최대의 관심사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3번 하겠다, 6번 하겠다, 7번 인상하겠다, 0.5%를 올리겠다, 0.25%를 올리겠다. 이거는 솔직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패드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반응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의 FOMC 위원들은 상당한 규모의 양적 긴축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너무 뛰어 우려스럽다는 표현도 꺼내놨는데 주식, 부동산 등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근데 강한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대략 호재로 받아들였다. 원래 같으면 이게 악재지만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패드의 방향 전환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은 금리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증시를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뉴욕 증시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푸틴은 우리가 훈련에 마친 병력이 순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위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틴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푸틴도 언제 할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얻고자 하는 이득을 다 취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봤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게 나왔는데 부분별 매출은 데이터 센터가 32억, 그리고 게임 비즈니스 부분이 34억. 근데 보면은 안 좋은 거는 차량 전장 부분은 전망치보다 살짝 밑돈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왔고 나머지 것들이 EPS나 다 좋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한 2%에서 4%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엔비디아가 TQQ에도 영향을 미치고 XOX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칠 때마다 우리가 좀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할 거냐, 난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TQQ를 보시면 지금 57불대잖아요. 그리고 XOXL도 지금 마이너스 2%를 기록해서 45불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39불대 많이들 집중하셨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 정도 39불.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할까 하면은 40불.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포인트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아주 극초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지점이다. 물론 엔비디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쭉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TQQ도 우리가 지금 56불대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3불부터 아니면 나는 54불부터 52불부터 51불부터 이 선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10개, 12개로 분할 매수를 할 거잖아요. 12개로. 54부터 시작해도 결국에는 44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3부터 시작을 해도 43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10이면 더 이게 늘어나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수적인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 무조건 싸게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51불부터, 그리고 난 좀 여유 있어, 좀 더 나는 조금만 더 매수를 하고 싶어,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